지금 바로 선풍기에 이것 하나만 붙여보세요.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에어컨을 켜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선풍기를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와서 답답하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선풍기를 에어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김미숙입니다. 올해 73세입니다. 요즘같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선풍기만 틀자니 뜨거운 바람에 오히려 짜증이 늘어갑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절약 교육을 받는데 강사분이 신기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선풍기에 이걸 붙였더니 갑자기 얼음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자 전기료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딱 42,000원 나왔습니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10만 원도 안 나왔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것도 전기료 아끼려고 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고 끈적거려 밤에 자다 깨는 일도 없이 아주 시원하게 보냈거든요. 선풍기를 잘못 쓰면 바람이 더 덥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방법은 선풍기에서 에어컨 강풍보다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기요금을 줄이고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도 땀이 마르게 하는 이 차이를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 못 틀고 있을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선풍기를 에어컨으로 바꾸는 비결, 얼음의 힘을 빌리세요. 여름에 선풍기 바람이 왜 안 시원할까요? 그건 바람이 뜨거운 공기를 그대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안 공기가 이미 후끈한데 그걸 그냥 돌려봤자 시원할 리가 없죠. 이럴 땐 얼음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음 그릇 활용. 첫 번째는 큰 그릇이나 대야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선풍기 앞에 놓는 겁니다.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곳 바로 앞, 딱 30cm 떨어진 곳에 놓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지나면서 차가워져서 나옵니다. 바람이 얼음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기운을 끌고 오면서 방안 전체 공기를 시원하게 바꿔줍니다. 쉽게 말해 찬물 위에 있던 시원한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에어컨처럼 말입니다. 페트병 얼음 활용. 두 번째는 페트병에 물을 넣고 꽁꽁 얼린 다음 선풍기 앞에 놓는 방법입니다. 이게 더 오래 가거든요. 얼음 조각은 금방 녹지만 페트병 얼음은 4시간 넘게 시원함이 지속됩니다. 냉방 효과를 높이는 꿀팁.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얼음 그릇이나 페트병 위에 얇은 수건을 적셔 살짝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까지 더 차갑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강해져서 체감 온도가 많게는 4도까지 내려갑니다. 진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방 안에 퍼지는 겁니다. 페트병 2개를 번갈아 쓰시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풍기 앞에서 쓰고 하나는 냉동실에서 얼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전기료는 선풍기 돌리는 비용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에 고작 200원 정도죠. 에어컨 하루 틀면 10,000원 나가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50배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넣어서 얼리는 겁니다.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더 차갑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면 시원함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 해본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요? 이건 단순한 여름 꿀팁이 아닙니다. 여름을 에어컨 없이 나는 똑똑한 시니어들의 생활 지혜입니다. 지금 바로 얼음물부터 준비해보세요. 선풍기 바람 극대화, 아이스팩의 마법.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했다면 이번엔 반대입니다. 선풍기 뒤쪽으로 가볼까요? 바로 주민센터 강사님이 알려준 그 방법이 이겁니다.
선풍기 뒤에 이것만 붙이면 됩니다.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요즘은 택배를 시키면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과 함께 아이스팩이 하나쯤은 꼭 따라옵니다. 보통 집에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여름철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셨다가 여름철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딱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아이스팩이 없다면 작은 생수병을 얼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선풍기 뒷면 공기 들어가는 곳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스팩에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천이나 비닐로 감싸는 것만 신경 쓰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 자체가 시원한 공기를 흡입해서 더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선풍기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뒤쪽 공기가 차가우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차가워지는 겁니다. 특히 방 안 전체를 식히고 싶을 때 탁월합니다. 거실이나 식사하는 공간처럼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선풍기 전체에서 나오는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앞에 얼음 놓는 방법은 바람의 일부만 시원해지는데 이 방법은 모든 바람이 다 시원해져요.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해본 분들은 모두 만족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갑자기 확 시원해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앞서 알려드린 선풍기 앞에는 얼음 그릇을 놓고 뒤에는 아이스팩을 붙인다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면 정말 에어컨, 리모컨은 찾지도 않게 됩니다. 아이스팩은 한번 모아두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믿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바람의 흐름을 바꾸는 지혜, 시원한 밤을 위한 환기법. 이제 바람의 흐름 자체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풍기로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선풍기를 바람 쐬는 용도에서 벗어나 공기 흐름을 바꾸는 장치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밤의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밤에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창문을 2곳 이상 열어야 합니다. 하나는 선풍기를 놓을 창문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가 들어올 창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 방향입니다. 선풍기를 평소처럼 안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반대로 바깥쪽으로 향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의 더운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고 반대편 창문으로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 집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선풍기를 바깥으로 돌리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원하지?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방 안 전체가 금세 시원해져요. 특히 여름밤에 창문 2개를 열고 한쪽에서 선풍기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면 반대쪽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바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에어컨 없는 방에서도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언제 쓰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해가 진 후 낮에 뜨거워졌던 공기가 식는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가 최고입니다. 이때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낮거든요.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워져요. 하지만 밤에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후끈했던 방이 시원한 바람이 도는 쾌적한 공간으로 변해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바깥 공기만 잘 들여와도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공기 흐름만 바꿔줘도 에어컨 없이 훨씬 쾌적한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해보신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왜 진작 몰랐을까? 입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놀랍거든요. 몸을 직접 식히는 방법. 냉수건과 쿨링 스프레이. 이번에는 열이 많은 분들을 위해 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내 몸이 달궈져 있으면 그 시원함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내 몸부터 식히는 방법입니다. 찬물 적신 수건 활용.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이나 손목, 무릎 등에 감고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물이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에어컨이 되는 거죠. 특히 목과 손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곳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차갑게 하면 몸 전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꽉 짜주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면 됩니다. 그리고 목 뒤나 손목에 감아주세요. 그 상태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수건이 마르면서 내 몸의 열기를 빼앗아 갑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시원해집니다. 몸 전체가 금세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더운 날 밖에서 돌아와 땀이 줄줄 흐를 때 이 방법을 쓰면 체온이 빨리 내려갑니다. 잠자기 전에도 정말 좋습니다. 목에 차가운 수건을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수건이 마르면 다시 찬물에 적셔서 쓰시면 됩니다. 보통 20분 정도 다시 적셔주면 돼요. 더 오래 지속시키고 싶으시면 얼음물에 적시세요. 그러면 더 차갑고 더 오래 갑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수건을 목에 두르는 순간부터 시원해져요. 쿨링 스프레이 활용.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젖은 수건이 몸에 직접 닿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옷이 젖을 수도 있고 계속 축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분들은 젖은 수건이 피부에 닿는 게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더 편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젖은 수건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바로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젖은 수건이 불편하시다면 이 방법이 훨씬 편리합니다. 에탄올이나 멘톨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겁니다. 이런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쿨링 스프레이나 시원한 스프레이라고 하면 약사님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팔이나 다리에 가볍게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됩니다. 그 순간 스프레이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에 냉기를 전달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차가워집니다. 에어컨 없이도 찬 기운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젖은 수건과 다른 점은 뭘까요? 옷이 젖지도 않고 계속 축축한 느낌도 없습니다. 한 번 뿌리면 30분 정도 시원한 느낌이 지속되거든요. 특히 외출 전에 이 방법을 쓰면 정말 좋습니다. 더운 곳으로 나가기 전에 팔다리에 뿌리고 나가면 한동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미리 팔 안쪽에 조금 뿌려서 테스트해 보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너무 자주 뿌리지 마세요. 하루에 3-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가방에 하나 넣어두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든 즉시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경로당이나 야외 모임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요즘은 휴대용 선풍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선풍기와 쿨링 스프레이를 함께 쓰면 어디서든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결, 습도 조절의 중요성.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다 따라 했는데도 왜 아직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질까요? 그럴 땐 딱 한 가지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바로 공기 속 습도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공기 자체가 눅눅하고 축축하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덥고 짜증이 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습한 날씨를 더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몸에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도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아서 땀구멍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습도라도 젊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답답하게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여름철 불쾌지수는 온도보다 습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30도라도 습도가 50%면 괜찮은데 온도가 28도라도 습도가 80%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땀이 마르지 않으면 몸은 계속 열이 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아는 72세 박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선풍기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습도계를 보니 85%가 나오더라고요. 그날이 비온 다음 날이라 공기가 정말 끈적끈적했거든요. 바로 습기가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럴 땐 선풍기와 함께 제습기를 같이 켜보세요. 공기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바람의 시원함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료는 많이 안 나가면서도 습도만 딱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제습기가 없으시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쓰던 전통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신문지 활용. 첫 번째는 신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신문지를 구겨서 방 곳곳에 놓아두세요. 특히 모서리 쪽이나 옷장 근처에 놓으시면 습기를 잘 빨아들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새 신문지로 갈아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숯 활용. 두 번째는 숯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그릇에 숯을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세요. 숯은 자연 제습제 역할을 합니다. 냄새도 없애주고 습기도 빨아들이니까 일석이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햇볕에 말려주시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소금 활용. 세 번째는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세요.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녹아내립니다.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들을 써보신 박순자 할머니가 며칠 후에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선풍기가 갑자기 시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습도만 조절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를 뽀송하게 바꾸는 것도 시원함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습도를 낮추면 같은 선풍기 바람도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다른 문제들도 생깁니다.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진드기도 많아지고 옷에서 눅눅한 냄새도 나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호흡기에도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상적인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선풍기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느껴져요. 습도계가 없으시다면 몸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가 끈적끈적하고 땀이 잘 마르지 않으면 습도가 높은 겁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고 머리카락이 눌어붙는 느낌이 들면 습도 조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싶을 땐 꼭 습도 체크 먼저 해보세요. 이것만 해결해도 선풍기가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시면 정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에너지 절약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어집니다. 전기료는 10분의 1로 줄고 몸은 더 건강해지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페트병 하나를 냉동실에 얼리세요. 지금 당장 택배 아이스팩 하나 찾아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저는 이 방법들로 작년 여름 전기료를 30만 원 넘게 아꼈습니다. 그 돈으로 여름철 기운 빠질 때 보약이라도 지어 먹는 게 도움이 되죠.
그 소중한 돈을 전기료로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똑똑한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신 겁니다. 주변 분들이 전기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위에 고생하는 이웃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댓글로는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후 효과가 어땠는지도 꼭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에어컨 없이, 전기료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